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홍익대 합격 노하우 대공개 4편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는 어떤 개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교과 활동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활동에는 수업 시간에 한 활동, 비교과 활동에서는 수업 시간 이외에 한 활동을 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미술 관련 교과를 많이 수강했다면 교과 활동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고민이 덜 하겠지만 미술 수업 뭐 한두 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미술 교과 활동이 없다면 홍익대에서는 이 홍익대에서 제시하는 미술 교과 활동 최대 개수 4개를 채워넣기도 좀 빠듯한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술 교과 시간이 아닌 일반 교과 시간,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뭐 등등해서 미술 관련 활동을 해야 미술 활동 보고서에 넣을 내용도 많아지고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도 좀 풍부해지겠죠. 제가 많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해 드리다 보면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개수만 좀 딱 맞춰가지고 활동한 친구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판단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에 활동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추려서 진짜 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미술활동 보고서에 기재한 학생과 미술활동 보고서에 적을 만큼 딱 그 개수만 맞춰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미술활동이 기재된 학생 중 어떤 학생이 더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는 뭐 얘기 안 해봐도 충분히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 교과가 아닌 일반 교과 시간에 어떻게 미술 관련 활동을 넣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뭐 수행평가나 뭐 발표 때 자신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이 한 활동이 미술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미술 활동을 많이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해서 제게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봐달라고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읽어보면 홍익대학교에서 이 미술 활동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난감한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시간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디자인 관련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웠다라고 적혀 있다면 영어 공부 자체는 미술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 진로와 연결되게 보고서 주제를 미술과 연관지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들도 미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미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연관된 심화 학습을 병행하고 그 결과물들을 우리 선생님한테 같이 제출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홍익대학교에서는 미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던가 아니면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고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질문하는 학생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이 미술 관련 교과 활동은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600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이 600자가 좀 되게 많은데? 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별 내용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활동 보고서에 600자를 맞춰서 작성하기는 아마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죠. 이 세특란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4가지가 잘 드러나도록 활동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
학업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는지 또한 이 세특란에 드러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 호기심과 관심의 이 충족을 위한 학습과 활동을 더 추가적으로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이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험을 했는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세 번째,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과 활동을 했는지는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왜 이 활동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미술적 경험을 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경험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경험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세특란에 같이 적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그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교과 600자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무슨 수업 시간에 미술활동을 했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600자를 적기가 아마 되게 곤욕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어 미술 수업 시간에 수채화로 사과를 그리는 미술활동을 했다면 이 활동을 미술활동 보고서에 600자로 적기에는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600자를 채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간신히 600자를 적었다 해도 어떤 지적 호기심과 관심으로 사과를 그린 것인지 내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과 수채화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내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미술 활동을 했는지 등등을 홍익대학교에서는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빈약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미술활동 보고서로는 이러한 홍익대학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미술활동 이 내용이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이 별로 안 적혀 있는데 이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그럴싸하게 적혀 있다면 그 미술활동 보고서의 진실성을 좀 입학사정관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렇다 보면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앞으로 1년, 2년 뒤에 적을 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위해서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세특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중에서 교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익대학교 미술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미대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이젠 미술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 내가 채널의 이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